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7일 제49회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인과 공무원, 민간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도는 그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진자 치료뿐만 아니라 닥터 헬기 운영 등 지역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단국대학교 병원에 기관상을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과 도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경찰, 소방,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진료소장 및 운영협의회장 등 38명이 도지사 표창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상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 내년에는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건의 날은 세계보건기구 WHO 창립기념일인 1949년 4월 7일에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국민 보건의식을 높이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충남도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정부의 올해 사회정책 기본 방향과 혁신적 포용국가 2.0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도 양극화 해소 정책의 지향점 및 2030년까지의 주요 목표점을 설정했습니다. 김영명 도경제실장은 소득, 일자리, 대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제시했으며 전국 단위 정책과 연대 분야별 전문가 토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실국별 보고에서는 양극화 해소 정책 과제 62건의 추진 상황을 살폈으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신규 정책 과제로는 충남도 지역균형 발전 추진 내실화, 만 3세에서 5세 무상보육 실현을 통한 보육 불평등 해소 등 37건을 추진합니다. 보완 과제로는 충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지속 수행합니다. 충남 지역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51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72명 대비 2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충남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충남 지역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1,767건으로 지난해 1,918건보다 7.9%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51명으로 전년 동기 72명 대비 29.2%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작년 8명에서 올해 1명으로 87.5%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는 7명으로 56.3%, 고령자 사고는 17건으로 45.2%, 보행자 사고는 23명으로 43.5% 줄었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감소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거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은 30km 이하로 낮추고 교통약자 보호 위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공주시의 소공인 섬유제조 분야의 일괄 지원을 담당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도가 그동안 섬유제조 분야의 다양한 소공인을 발굴 육성해 기업 채소와 매출액 부분에서 큰 폭의 양적 성장을 일궈낸 데 이어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영 자립도 향상 등 질적 성장까지 도모하고자 구축했습니다. 센터는 국비 25억 원, 도비 5억 3,700만 원, 시비 25억 7,300만 원 등 총 56억여 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을 통해 위탁 운영합니다. 센터에서는 섬유 분야 소공인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합니다. 또 스마트 제조 장비, 제품 기획 개발, 전시 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개관식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더 행복 충남로 및 소망대출 등 경제 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 오염토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용에 앞서 생태복원이 먼저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 방안 중간보고회에서 관계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에서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특히 국가의 제도 아래 관리될 수 있는 국립공원 지정에 힘써 한국판 그린 뉴딜에 발맞추며 적극적인 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오염토양 정화 사업을 마친 장항 브라운필드. 이곳에 대한 국제환경 테마특구 조성 추진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용역과 관련해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차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인간이 망치고 다시 복원하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자원이 잘 보존되면 이용하지 말아도 이용합니다. 허 위원장은 생태계 복원이 잘 되면 서천의 우수한 자원이 돼 그만큼 이용이 따라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습지화되고 있는 브라운필드를 철새 도래지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곳에 사는 생물이 먼저 복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습지화되고 있는 그 장항 오염 정화 토지 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전혀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철새 도래지를 하고 싶다면 그 습지 안에 사는 생물, 수생물 자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철새가 왜 오겠어요? 먹이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환경부 유호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항 브라운필드를 전국구 생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고 그린 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국립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이 있으면 전 국민이 올 수도 있지만 자연이 있고 관리 주체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 관리 주체가 상당히 초기부터 그 기획하는 과정에 개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국립공원을 계속 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 밖에도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은 너무 보존에만 치우치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이우신 환경보전협회장은 환경부의 협조를 통해 검은머리 물대새, 넓적부리 도요새 등 조류에 대한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2차 중간보고회에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화를 위한 공신력과 실행력 확보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지지부진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동백정 복원 사업을 질타했습니다. 군과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는 지난 8일 동백정 복원 사업 점검 및 전문가 회의를 열고 사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중발 측에 5년째 사업 진척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백정 해수욕장 점검 및 전문가 회의. 이날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는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추진 현황, 동백정 리조트 개발 사업, 서천화력 철거 및 해수욕장 복원 공사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천 주민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중부발전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력을 지적하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쫙 나와가지고 확정이 돼야만 저 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질질 끌어가지고서부터 그것부터 철거를 하기 시작한다? 나 혼자라도 가서 투자 넣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되게 기다렸어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자문위원으로 해서 한 데가 지금 5년째예요. 5년째. 네? 5년째인데 지금도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중부발전 측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사업 설명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목표치를 정확하게 정해 구체적인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 건데 정부에서 설명하는 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 공원에 저 면적이 어느 정도야, 뭐를 어떻게 심고 뭐를 하고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 이에 김윤기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장은 자료 준비가 미흡했다며 단기간 내 보완해서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좀 명쾌하게 그림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동백정 리조트 동백 솔비치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현규 에코텍 엔지니어링 대표는 사업 컨트롤 타워 없이 2,500억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어떤 기업에서 선뜻하겠냐며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리조트가 들어서기로 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부발전 측은 부지 매입 관련 내용은 컨소시엄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건전성 있는 투자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백정 보건사업 부지에 5m가량 성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홍성돈 신서천화력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7.5m 동백정 높이에서 5m 높이의 흙을 또 쌓는다면 동백정이 묻혀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발전은 아직 완벽하게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보건설계 사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성토할 것이며 나머지는 녹지대에 맞춰 낮은 구릉지 형태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주민들과 협의 후 해당 사항을 수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부발전은 내년 1월까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10월 서천화력철구와 해수욕장 복원공사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충남 서천군 다사리, 장포리, 선도리 등 비인면 일대 갯벌에서 동죽 등 조개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천군에 따르면 조개류 집단 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비인 지역 갯벌 319헥타르에 달하는 어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장에서 조개류의 80%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폐사한 조개는 썩는 악취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갯벌 체험장을 운영하거나 조개류를 채취해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은 폐사 원인도 모른 채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은 지난 1일 집단 폐사 현장을 확인한 뒤 비인면 어촌계에 폐류 포획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또 오염물 유입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 관계자는 집단 폐사 현장을 확인하고 질병 검사 등을 하고 있다며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일 충남 서천군에서 2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누적 확진자가 8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3일 서천읍 A의원을 방문한 구리 565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리 565번 확진자는 친정집 방문을 위해 지난 주말 서천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은 이 확진자의 관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83번 확진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가족 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9일 충남 서천군이 지역에 맞는 다양한 가족 관련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가족누리센터 공사를 마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가족누리센터는 소멸 위험 지역인 서천군의 저출산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7년 추진을 시작해 3년여 만에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1713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에는 시니어 카페, 교류 소통 공간, 도서 500여 권이 비치된 육아 독서실, 장난감 1200여 점을 구비한 장난감 도서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2층과 3층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사무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돼 여성 일자리, 결혼, 가족, 돌봄, 육아 등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충남 서천군 터미널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총괄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서천중학교 인근에 개소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사람과 공간을 이어 상생하는 포용의 도시 서천을 슬로건으로 한 터미널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17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사업은 주변과 함께 발전하는 즐거운 명소,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공간, 서천다움을 만드는 청년 문화장터, 중앙부처 연계사업, 지자체 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버스터미널 정비, 서천 상생마켓 조성, 청년 공유주택 등 상생하우징 조성, 여성 친화도시 조성 등입니다. 이번에 개소한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수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영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편 규제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 절차, 법령, 지침에 따른 사업 지연 규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자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기업 애로사항, 생활 속 불편 규제, 인허가 및 민원 처리 시 불합리한 절차 등이며 비규제와 단순 민원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군청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링크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으로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서천읍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8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노방래 군수는 축사를 통해 서천읍민의 오랜 수건이던 주민자치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군 판교면 남녀의용 소방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2회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전통시장, 역, 상가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꼼꼼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장항보건지소는 올해 생명사랑 행복마을로 지정된 송리밀리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군 생활체육회와 손잡고 4월부터 매주 월목요일 동네 한바퀴 걷기 운동을 시행합니다. 보건지소는 고령인구 자살률이 높아지는 데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 기반이 부족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지정하고 여러 가지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심리여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